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특별한 분 모셨는데 젊은 정치 최고위원에 도전합니다. 40세신가? 하여튼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원영섭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미래통합당 전에 이제 조직 부총장 하셨고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도전하시는데 실례지만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78년생으로 만으로 43입니다. 만으로 43.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나이로 44 뭐 이렇게 되는데, 예. 젊은 정치인이시네. 예,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국민의힘에서 젊은 정치들이 많이 지금 뭐 당대표 출마 선언도 이준석, 또 김웅, 뭐 그렇게 어떻게 평가합니까? 같은 젊은 정치인으로서. 아니 저는 도전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치 문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 문법들을 이제 조금 새롭게 접근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분명히 하고요.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정치가 역량의 문제거든요. 역량. 예, 그렇지. 저도 이제 뭐 변호사 생활도 해보고 외부에서 이제 활동하다가 이제 정치 시작했지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정치입니다. 그래요? 예. 그 이력이 특이하더구만. 건축학과 나와서 그 변호사가 돼서 이제 이공계 아니에요? 건축학과는? 예. 거기서 어떻게 변호사 이쪽은 사법시험 이쪽은 이제 인문계인데 그래서 완전히 어떤 그런 제가 처음에 원래는 이제 그 96학번인데요. 제가 한 해 학교를 일찍 들어가가지고 96학번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건축학이나 이런데 좀 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학과를 갔는데 이과기도 하고. 그런데 IMF를 저희가 97년에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그 IMF를 보면서 제가 내가 여기서 뭐 설계 좀 잘하고 수학 계산 잘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정치의 뜻을. 그때 사실 정치를 시작하려는 마음을 먹었더랬습니다. 근데 정치를 하려는데 어떻게 정치로 가는 방법을 제가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정치를 할 수 있는지. 일단 변호사가 되자. 국회의 정치인이라는 게 결국 법을 만드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을 만드는 직업이기 때문에 법의 전문가가 되면 언젠가는 제가 정치를 할 기회가 올 거다.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 멀리 생각을 하고 변호사가 그런 된 겁니다. 이력이신데 아주 젊은 정치인 얘기하다가 이제 경력 그런 거 얘기하다가 이제 얘기한 건데 자 그럼 젊은 정치인의 그 한계는 역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당대표 도전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이준석 등 김웅 등등 좋은 경험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지도부가 만약에 어떤 지도부가 서든 그분들이 제안했던 문제 의식도 한번 고민해 보는 그런 자리를 이제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다만 이제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가 굉장히 어렵고 저는 이제 이과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계 장치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계 장치라는 게 뭐야? 예를 들어 우리가 밖에서는 이렇게 어떤 뭐 이목을 끄는 그런 이야기들 하지만 그런 이목을 끄는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소화가 안 되면 그거는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끝나고 특이한 이야기로 끝나고 하나도 구현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21대 총선 뭐 역사적인 참패를 당했지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실무 능력 또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역량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한마디로 하면 역량이 안 된다, 당대표감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고 그 젊은 정치인답게 좀 현현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돌려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답답한 정치에서 한마디로 감이 안 된다. 대선이라는 또 큰 우리가 길목을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어떤 또 좋은 점은 좋은 점대로 취득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대선으로서 갈 그런 막중한 책임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많은 대표감들이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또 풀어나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대표 도전한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데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최고위원에 도전하는 분으로서 누가 지금 유력합니까? 사실 나경원 의원님은 지금 고민 중이신 걸로 알고 그리고 이제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 하셨던 분은 지금 대표 나오시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2강이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과 나경원 이제 의원이 출사표 던졌다고 가정하면 누가 이길 확률이 큽니까? 그렇죠? 나경원 의원이 더 나경원 큽니다. 의원이. 제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지지율도 그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지지율과 당심의 차이고 당심이라는 게 이제 그 국민의힘은 TK, PK 뭐 이쪽 저 경상도 분들이 주로 많이 예. 당원이 있으니까 그러면 당심에서는 또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유리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번에 이제 서울시장 그 경선에서도 저희가 그 당원 투표를 했을 때 네. 오세훈 시장에 비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훨씬 더 당원 투표에서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네. 2배 이상 많은 표를 얻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 분들이 서울 분이시지만 당원들은 대부분은 이제 영남을 연고로 가지거나 영남 정서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예. 근데 한번 오세훈 시장과 주호영 그 원대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 오세훈 시장도 그때 탄핵에 찬성해서 탈당해서 돌아오셨죠. 네. 주호영 원대도 탄핵에 찬성해서 바른정당 탈당했다가 돌아오셨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인지도 면에 있어서는 오세훈 시장이 훨씬 주호영 원대보다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번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시면 뭐 탈당은 잘못했었고 뭐 이런 이제 그 지난 일을 후회하는 그런 이제 발언도 많이 하셨었어요. 사과를 많이 했죠. 예,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한테 졌는데 당심에서 압도적으로 지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시 거꾸로 대입을 해보면 사실 뭐 저도 조영 대표가 뭐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걸 쌓아오신 거 많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당심이라는 것도 결국 보일 수 있는 이미 한번 보여준 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돌이켜 보면 어쨌든 그 탈당을 하지 않았던 나경원 의원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번에 당 대표 선거는 지난번 그 서울시장 선거하고 달리 당심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당 대표 선거는. 당원이 70%입니다. 70%니까 지난번에는 뭐 8대 2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0%가 당심이 반대로 이건 당심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나경원 대표가 유리할 수 있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고 지금 그 주호영 등등 이제 그 바른미래당에서 돌아온 사람들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좀 얘기했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원영석 최고위원 도전자는 그때 그 드물게 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탈당하지 않고 그 자유한국당은 지킨 젊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 왜 다 젊은 사람들 저쪽으로 많이 갔던데. 아니 그때 우선은 제가 정치를 조금 몰랐어도 그럴 수 있고 어찌 보면 잘 알아서도 그럴 수가 있는 건데 처음에 결과적으로는 잘한 거지 뭘 그래요. 잘 알아서 한 거지요. 결과적으로. 아니 후회해요? 아니 후회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잘했지만 너무나 잘했지요. 제가 그 정치 신인으로 처음 입문을 했는데 원래 정치에 입문할 때는 이런저런 인연 때문에 입문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인연이 사실 전혀 없었더랬어요. 정치 입문할 때. 그러니까 누가 뭐 나하고 같이 이렇게 세게 당겨가지고 가자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없었고 내가 그 사람이 가면 따라가야 되는 그런 어떤 부채가 있지도 않았던 거고요. 첫째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우리 당의 자산, 우리 당의 자산이라는 거는 사실은 지금 뭐 배지 들고 아니면 이름 있는 현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이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정당의 자산은 역사입니다. 역사.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 당을 지지하고 박정희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 당 지지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이 우리 당을 지지하는 거지. 그게 지금 누구 뭐 몇 선 했던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해서 우리 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역사는 그대로 있는데 이 역사를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당의 역사를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대한민국 70년을 만들어 온 당인데
제가 볼 때는 자산은 다 여기 있는데 예. 사람만 넘어가면 자기가 이 당 없애고 자기들이 뭐 새로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이 저는 뭐 스스로를 과대평가했던 게 아닌가.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는 뭐 지나고 나서는 보니까 아주 굉장히 프라우드를 느낄 그 캐리어가 됐습니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점은 높이 평가해서 저도 그런 이제 질문도 드린 건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의 국민의힘 당이 그런 점이 아쉬워요.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계보가 있는 당인데 그 저 철새들처럼 말이야 그 저 탄핵에 찬성해가지고 탄핵 5적, 탄핵 62적 소리 들으면서 그랬다가 또 저쪽으로 바른미래당인지 뭔지 거기 나가서 거기서 뭐 유승민 등등 해서 뭐 그랬다가 다시 또 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고 또 당대표 된다고 그러고 뭐 대권 주자 된다고 그러고 이런 현상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그 사실은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이 저도 사실 인간인데 조금 이제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네. 근데 요걸 좀 이면으로 제가 좀 보면 네. 아 우리 당의 문제가 이제 영남의 주류가 제대로 좀 서지를 못해요. 그게 사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네. 영남이라는 그 주류 정치 세력들이 있고 네. 그 영남 지역적인 그 특성상 큰 정치인이 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정치인이 이렇게 잘 성장하다 보면 서울이나 수도권이나 뭐 다른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비토 외견 내면서 개혁 세력인 것처럼 하면서 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당이 제일 잘 나갈 때의 모습입니다. 영남의 주류가 설 때. 근데 지금 큰 집인 영남에서 이게 뭐 많은 당원들이나 그 지역 분들이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큰 정치인이 서지를 못하고 네. 그러면 이제 이 그 반대하는 어떤 그 세력들이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렇게 남녀차별적인 발언처럼 해서 그런데 이 익스큐즈를 하면서 네. 집에서도 이제 첫째가 바로 서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사실은 큰 정치인이 영남에서 성장을 해줬어야 합니다. 근데 영남에서 대부분 이제 지금 어쨌거나 그런 박근혜 정치인들이 대통령 이후에 큰 정치인이 영남에서 안 나왔죠. 뭐. 그렇죠. 솔직히 근데 얘기해서 뭐. 그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제가 뭐 저도 서울에서 최고 험지에서 관악갑에서 그 생활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 뭐 굉장히 어찌 보면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험지에서 그 당선되는 분들은 그 포지셔닝을 약간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영남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큰 정치인이 성장해서 그렇게 뭐 이런저런 뭐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까지 포섭해 나가면서 위로 올려야 되거든요. 네. 그게 우리 한나라당 뭐 그전에 뭐 MB 때 잘 나갈 때 우리 당의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니 첫째가 바로 서지 못하니 집안에 자꾸 뭐 이거 니나 나나 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그 보수 유권자들은 뭐 다는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국민들이 지금 지지율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지부진하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떠야 돼요. 왜냐면 문재인이 레임덕으로 가니까 시속 게임이잖아요. 이쪽이 내려가면 이쪽이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내려가거나 여기 가만히 있고 문재인 지지율만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는데 그걸 누가 받아먹냐면 윤석열이 받아먹어요. 예. 그건 뭐냐면 국민들은 문재인은 막아야 되는데 국민의힘 가지고는 안 된다. 윤석열이 당신이 해라. 이런 마음이 표출된 게 윤석열 현상이에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렇게들 봅니다. 국민의힘이 깨서 아주 당을 깨서 윤석열이 제3의 지대에서 저 당을 친당 창당을 하면 거기 부서져서 올 사람 다 오고 그 옛날에 바른미래당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왔던 사람. 그 사람들만 남아서 바른미래당 다시 해든지 말든지 유승민이 대권 주자로 말든지 말고 일로 다시 그냥 빅텐트를 쳐라. 이런 국민의 요구도 많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윤석열 현상은 너무나 우리 그 당원들의 마음도 좀 투영이 돼 있는 건데요. 네. 우리 당에 인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자, 윤석열이 신당 창당했어요. 예, 그래서 예. 보수의 기치를 걸고 예. 예, 법치주의, 그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확립하겠다. 예, 보수의 시장 경제 틀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글로 가실 겁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는 복잡한 이제 질문 뒤에서 죄송합니다. 아니 저는 그 답이 있습니다. 최고위원 나간 아, 사람한테 내가 저는 그 답이 있고 뭐냐 그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을 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가지 않고요. 첫째. 그리고 윤석열 총장도 저희 당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아까 제일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치가 이제 공학적인 면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계공학처럼. 제가 그 미래한국당을 창당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 전국 선거가 가능한 정당을 만드는 작업은 그 당시에도 이로 말할 수 없는 견제와 압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누군가 이제 어떤 분들은 창당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3지대 제가 정당을 창당해 본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면 제3지대 창당 윤석열 총장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거 창당하면 내년까지도 못 만듭니다. 그게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도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접니다. 아, 근데 그거 있잖아요. 예. 나중에 이 방송 나간 다음에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좀 욕을 좀 듣는 댓글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런데 그거는요, 제가 이렇게. 예. 그거는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야. 첫째, 지금 윤석열 현상에 대한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고, 조직, 돈, 그거 국민이 다 만들어줍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지금 보세요. 이번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만들어준 거, 그거 국민의힘 이뻐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문재인 폭정인데, 이번에 서울시장 특히 이거는 대선의 교두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되면 안 된다. 철체절명이. 더불어민주당이 되면은 대선에 진다. 이래서 안철수하고 아름다운 단일화 했기 때문에 찍어준 거지. 국민의힘이 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현상을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조직이 필요해서 다음에 대권을 잡으려면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가 돼야 된다고 해서 안철수 단일화 경선에서 오세훈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야. 그거를 국민의힘은 자기네들 조직과 돈을 생각해 주는데요. 자, 간단히 얘기해요. 지금 국민의힘에 자산이 얼마 있습니까? 자산 그 정부 보조금 받는 거 다 합쳐서 얼마 대충 잡으면 좀 몇백억 수준으로 몇백억 되는 거죠. 예. 몇백억인데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요. 30% 정도 되잖아요. 정도 되잖아요. 그냥 10%만 잡읍시다. 강렬 지지층. 자, 그러면 유권자의 10%면 몇 명 정도 됩니까? 대충 잡아서 200만, 300만 정도? 300만 되죠. 300만이 10만 원씩 내면 얼마입니까, 돈이? 계산 좀 해봐. 300만 명이 10만 한 3천억 정도 될까요? 그렇게 그 정도 되죠. 그리고 조직은요. 지방 풀뿌리서부터 금방 만들어집니다. 하겠다고 나서고요. 그거 그렇게 국민들을 우습게 보면 그래서 국민의힘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을 우습게 보고 있어요. 자기네들 조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 중심이 돼야 된다. 국민이 뭐 미쳤다고 그러면 그 조직은 뭐 잘못해도 국민하고 폭정하고 싸우지도 못하고 법사위 현장 하나 맞지도 못하고 다 공수처 남겨주고 이런 장관 후보자 개떡 같은 장관 후보자라는데 하나도 못 맞고 다 하는 거. 이거 김영란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무슨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수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그래 니네 다수가 아니라서 결정 못하면 근데 내려와 다수 우리가 만들어줄게. 국민은 그런다니까요.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 걸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은 흔히 사람들이 이제 창당을 못할 거다라는 걸 조직과 돈의 이야기로 치환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조직과 돈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자님처럼 그 조직과 돈을 만드는 건 쉽고 국민의힘이 조직과 돈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그걸로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게 정당 창당 작업을 할 때 세 가지 법률에 대해서 정통을 해야 되거든요. 뭡니까? 하나가 정당법, 선거법, 정치자금법 이 세 가지를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창당 작업을 할 때는 사실은 선관위가
대부분을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어떤 정당 아무나 다 창당하는데 왜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는 그 자세하게 들여다보질 않습니다. 예. 어떤 일이든 이게 FM대로 하는 게 어려운데 그 세 가지 법이 서로 이렇게 완전히 그 톱니바퀴처럼 악유가 돼 있는데 이거를 처리해 나가는데 절대적으로 드는 게 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규정들을 다 숙지를 못하면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립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저도 뭐 미래한국당 만들 때 지금 뭐 그 처음에 비례자유한국당이라고 이름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바꾸라 그래서 우리가 미래한국당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수면 아래서 아예 그 어떤 서류를 안 받아준다든지 네. 이 서류 하면 자기는 수리 처리를 안 하겠다라는 이렇게 만들어 오면 그런 이제 곳곳에서의 지뢰박 같은 압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못 밟으면 예를 들어 선거법 같은 경우에 혹시라도 삐끗해가지고 위반이 일어나면 그러면 후보자들 아니면 관련한 사람들이 선거를 나오지 못해요. 그리고 거꾸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미래한국당 만들면서 우리 와이프를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로 올렸습니다. 네. 옛날에 그것 때문에 제가 엄청나게 욕먹었는데 왜 그러냐? 돈을 뺏어 넣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니까. 예. 그러면 이 돈을 뺏어 넣어야 되는데 내가 만들어야 되는데 책임지고 아무도 돈을 안 줘가지고 못 만드는 상황까지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 자금 처리를 불투명하게 했다가 그러면 바로 그냥 그 조사 들어와 가지고 다 이렇게 그 압수수색 받고 조사 받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또 한두 달 그냥 가는 거예요. 고소 고발 검찰이 들어와 가지고 조사하고 그러면 우리가 3월에 지금 대통령 선거지 않습니까? 예. 3월에 대통령 선거면 적어도 올해 안에는 정당이 창당이 돼서 대통령 후보를 세워야지 선거운동도 하고 3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시간. 예, 저희가 예. 모든 걸 다 조직하고 돈하고 다 갖춘 상태에서 2개월 만에 사실은 미래한국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근데 그때도 그 수면 아래서 이 완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 그거를 어떻게든 그 민주당 측은 이걸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한석의 게임을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뭐 완전히 그 특공대를 예, 투입할 예.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들어보니까 시간과 이제 물리적으로 이제 그런 지난한 작업을 하기가 이제 그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이제 예. 불가능이라는 조직과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그 사회자님 말씀 맞아요. 그런데 예. 그거 구더기 무서워서 잘못 담그는 거예요. 그것도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그런 구더기가 있으면요 과감히 제거해놓고 국민들한테요 이 구더기 제거해 주십시오 하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창당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이러면요 국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니 정당 법에 의해서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씨가 그 다음에 저기 밑에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뭐 검사 출신도 있을 거고 법조인이니까 변호사 출신도 있을 거고 뭐 판사 출신도 있을 거고 모을 거 아닙니까 세를 우선 자기가 평생 그 검찰에 있었으니까 자기 주변이 자 법조인 출신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걸 면밀히 빠른 시일 내에 숙지를 할 거고 또 구더기를 제거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국민의힘만이 아니라 거기 국민의당이라고 있습니다. 안철수의 당. 거기 정당 다 만들어 놨어요. 자, 정당 만들 필요 없어. 이름만 바꾸고. 이름 바꾸는 건 쉽죠? 이름 바꾸는 건. 국민의당에 안철수하고 합쳐서 나는 새로운 뜻을 펼치겠다. 안철수가 아름다운 단일화 오세훈 시장 만들어 주듯이 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나도 요번에 또 한 번 희생하겠다. 우리 당에 들어오셔서 하시자. 아니 이렇게 하면 일사천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미안하지만 국민의힘에는 대권 주자가 없어. 여기는 대권 주자가 있어. 그렇게 되면 어디가 유리할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그 부분도 좀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우선 저도 이제 그 힘을 통해서 국민의 힘을 통해서 그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저는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국민의 당 문제인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 저희도 미래한국당 만들 때 똑같은 걸 했어요. 네. 자,
창당을 왜 해야 되냐? 사오면 되지. 사온다는 표현이 이상해요. 어쨌든 다른 만들어진 그렇죠. 정당을 활용하면 네. 되니까 저희가 플랜 B로 만들어진 정당까지 섭외를 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뭐 또 우리 그 국민의당 쪽에도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한편으로 창당을 하는 과정이 있었고 한편으로는 그 플랜 B 정당과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 플랜 B 정당과의 협의가 결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정치 현실에서는 이건 참 말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결국에는 그 플랜 B 정당으로 갈 수가 없었던 이유도 창당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우리가 쉽게 플랜 B 정당을 가려고 하니 엄청난 난관이 더 있는 아니, 거예요. 이게. 있겠죠. 있겠는데.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국민들은 국민의힘의 이 지지부진한 경력과 능력을 어쩔 수 없이 그걸 볼 수밖에 없고 문재인의 폭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고 뭐 테크니컬리 안 돼, 구더기가 있어서 안 돼, 그냥 할 수 없이 국민의힘으로 윤석열이가 들어가야지 되고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안 들어가면 저쪽 문재인 제2의 문재인이 저쪽에 잡고 국민들은 그냥 한숨만 쉬고 먼 산 바라볼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형국이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니, 그거 지금 그 얘기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국민의힘이 여태까지 보여준 게 없잖아요. 아니 보여준 게 있으면 왜 윤석열 현상이 나오고 거기에 대권 주자가 한 명도 없고 국민의힘 지지율 지금 보세요. 보여준 게 없는데 글로 또 들어가려는 얘기야. 거기서 또 할 수밖에 없다. 불가능하다 다른 데는. 그럼 국민들은 불가능한 싸움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국민들은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국민들이. 아니 제가 윤석열 총장의 참모라면 할 수 있는 솔루션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참 최고위원 도전하는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신 건 뭐. 예. 근데 답답해서 저도 말씀드려요. 예.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바로 서고 바꾸게 만들려고 저도 최고위원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윤 총장님이 이렇게 들어오시기 알맞은 정당, 좋은 정당으로 바꾸려고 저도 출사를 노력하셔야죠. 최고위원으로 그건 그걸 제가 하는 믿고요.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탈당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을 지킨 그땐 지금보다 더 젊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30대였어요. 30대였으니까 그런 아주 보수파에 대한 신념과 결기는 제가 믿는데 물론 최고위원이 되셔서 지금의 국민의힘이 당이 아닌 참 윤석열 대권 주자를 잘 말하자면 키워서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을 갖추겠다. 그거는 이제 믿음이 가요. 그런데 여태까지 다 그랬어요. 주호영 원내대표 나갈 때도 그랬고요. 김종인도 심지어 그랬고 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 폭정 4년 하는 동안에 한 번을 못 보여줬어. 국민의힘이 한 번 보여줬으면 그래 그때가 좀 1%를 보여줬으면 근데 100개가 나갔는데 100개를 못 막았어요. 1%를 못 보여줬어요. 근데 어떻게 지금도 또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요런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어요. 독자님들한테 왜 그렇게 못하냐 이런 부분을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저쪽이 흉악한 놈들이고 저쪽이 그런 개념은 다수라서.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가 사실은 못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 독자님들도 프로야구를 아마 보실 겁니다. 프로야구를 보시면 그게 감독이 보통 이렇게 사인을 하고 전략을 짜고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단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프로야구 구단의 구단장. 그렇지. 근데 단장은 뭐 하냐? 선수를 영입하고 육성하고 그런 이제 선수단 풀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당에는 자기가 스타 플레이어 하고 싶어 하고 감독까지 하고 싶어 하는데 단장이 없어요. 단장이 없어. 그러니까 조직과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인력 자체가 없어요. 사실은 뭐 김종인 위원장도 결국 이제 2번 후보로 내서 서울시장까지 갔다는 점에서는 뭐 성과는 있지만 만약에 그분이 조직과 인사까지 잘했으면 다시 또 맡겼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조직과 인사가 뭐
뭐 김종인 위원장뿐만 아니라 역대 내가 한 번도 그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을 사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있으면 이게 정치가 팀플레이고 그렇죠. 기계 부속품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다 부속이 제대로 자기 위치에서 기어들이 그렇죠. 맞물려 돌아갈 때 그게 탱크가 거대한 탱크가 움직이고 주포에서 대포가 발사가 되는 건데 네. 다 자기가 혼자 움직이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고위원 되면 진짜 그런 일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네. 제가 그래도 힘들 때 이 당을 지킨 사람이 그래도 조금 그거를 고생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그분들을 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거는 제가 아니 확실히 잘하실 알겠습니다. 것 같아요. 예, 잘하실 예. 것 같은데 과거의 경력도 그렇고 예. 잘하실 것 같은데 그 이제 건축학과 나오셨으니까 예, 아까 그렇습니다. 자꾸 뭐 기계적으로 설명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예, 그 건물 하나 올라가는데 예, 몇 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건물. 예. 근데 지금은요. 아니 펜스 엊그저께 치는 것 같은데 왜 오래간만에 가보니까 10층이 올라가 있어. 예. 몇십 이거 언제 올라간 거예요? 몇 달 만에 이거 올라갔더라고요. 예. 그냥 그 아시바라고 그러나 예. 그 펜스 치고 안에 못 들어보게 그게 몇 달 전에 있었는데 몇 달 만에 확 올라가. 그러니까 건축도 그랬듯이 정당 만드는 것도요. 과거 뭐 1년 전, 2년 전하고 달리 지금은 이제 왜 조립식 주택을 갖다가 지어놓고서 크레인으로 옮겨서 그냥 갖다 올려놓는 집도 생기고 그랬으니까 예. 다 또 국민의힘이 방심하다가는요. 예. 진짜 한 칼 맞죠. 큰 코 다친다. 예. 예. 이런 것만 좀 아시고 방심하지 말고 예. 국민의힘을 제일 야당 수권 정당답게 만드시는데 좀 젊음을 바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예. 원영섭 최고 이런 도전하시는 분 앞에 이렇게 열띤 토론했는데 저는 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잘 방어하시네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